박소리가 적어서요.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HP 아루바에서 아루바 프로덕을 리딩하고 있는 한창원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 되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포시즌 호텔에 딱 와서 첫 번째 놀란 거, 야, 이거 정말 깨끗하다. 그래서 오늘의 제 PT도 이렇게 깔끔하고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무려 46장의 PPT 파일과 8개의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장비 소개를 할까 하다가 이거 참 지루할 것 같아서 이런 거 하지 말자. 차라리 소통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자. 그리고 신뢰를 드리고 이곳에서 저랑 이야기하시다가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꼭 약속을 해서 방문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키워드입니다. 당신은 30분 뒤에 범죄를. 동영상 한번 볼까요?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경찰이 미리 체포하는 장면.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보는 모습인데요. 미국 경찰이 영화에서처럼 범죄 예측 프로그램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댈러스에서 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이 소개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2년 영화인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2054년을 배경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이를 예측해 범죄자를 미리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을 다뤘습니다. 2050년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영화는 현실로 옮겨졌습니다. 미국 경찰이 프리크라임과 같은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애틀란타에 이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경찰도 이 소프트웨어를 강도와 절도 사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동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예측을 하고 무엇인가를 미리 알려주면서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동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PT로 넘어가서 이 동영상 시청을 봤으니까 자, 왼쪽 화면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딱 포스터죠. 그리고 30분 뒤에 범죄를 저지른다. 요거를 키워드로 해서 제 오늘의 PT를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직관적인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 뭔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것과 맺은 말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제 PT는 이제부터 위에 퀘스천이 나올 겁니다. 트래픽 통계 분석 필요한데 대안은 있나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무려 500메가를 넘었습니다. 이게 보통 필드에서 그리고 IT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죠. 오늘 500메가 넘었어요. 트래픽 사용량, 사용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So what?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지금까지 저희는 현황판에서 CPU,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해 왔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에 대해서만 항상 포커싱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리고 식스시그마 말씀 많이 하시죠. 오늘 현재 발생했던 어떠한 이벤트가 지난 10개월 동안에 단 1% 발생할 가능성이었다면 뭔가 비정상적인 행동이겠죠. 즉, 그동안 저희는 단순히 현재 상황에만 포커싱했던 겁니다. 만약에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이 포인트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또 제가 레코딩해서 왔습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금 에어웨이브라는 툴인데요. IT 익스피리언스 부스에서도 잠깐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에어웨이브 툴에 들어가고 일반적인 NMS죠. 자, 화면에 들어가면 사용량과 사용자, 그리고 현재의 수준, 그리고 8시간 데이터와 하루의 데이터, 일주일 데이터, 1년의 데이터를 쭉 볼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보던 것이에요. 그래서 2시간 데이터를 봤더니 이렇게 쓰고 있구나 정도만 보는 형태였죠. 그래서 일주일 데이터를 봤더니
뭔가가 왔다 갔다 한 건데 내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디비에이션, 네트워크 편차 부분을 봤습니다. 그레이, 회색 부분이 있죠. 이 레인지가 99% 발생 기존에 했었던 순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스파이크 딱 치는 거 있죠. 10시 45분 현재 무엇인가가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단 1% 발생할 확률을 히트했던 겁니다. 제가 이 날짜를 일일 단위로 한번 변해 보겠습니다. 즉 전체 24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더니 왼쪽에 사용자 측면에서는 검정색이 평균이고 파란색이 현재 수준에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용량 측면에서는 현재 수준의 단 1% 발생할 부분이 히트가 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고객은 어떤 경우였었냐면 이 타이밍에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바이러스 업데이트가 갑자기 발생을 했기 때문에 히트된 형태였어요. 즉 이거는 문제가 없었지만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좀 봐야겠죠. 두 번째, 장애 신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주요 VIP의 단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마크를 했고 VIP 단말을 갖다가 계속 트래킹할 수 있다면 장애가 오늘 발생하면 내일도 장애가 발생할 단말일 거예요. 오늘도 안 돼요라고 전화가 왔다라면 그 유저는 내일도 안 돼요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단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가 스크린샷 하나 마련했는데요. 감시 중인 클라이언트, 감시라는 말이 좀 제가 번역을 잘못한 건데 watched 클라이언트입니다.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와 건강 상태 추이, 그리고 SNR, 그리고 현재 이 기존 대비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거 먼저 볼까요? 이 사람의 아이디는 건강 상태가 헬시 100이라고 하면 되게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강 상태 추이는 기존 대비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주고요. 밑에 보면 노란색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상승했다. 어제보다 좋아졌다. 조금 전보다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나빠지게 되면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인디케이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불만이 생긴 단말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검색하고 클릭하고 확인하면 돼요. 무엇을 검색하느냐? 아이디를 검색해도 되고요. 무엇을 검색하느냐? 맥 어드레스를 검색해도 되고요. 그렇게 검색을 하면 전체 플로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말부터 위에까지. 장애가 발생하거나 어떤 것에 모니터링을 할 때 항상 기존에는 탑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봤다면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는 바텀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밑에서부터 위로까지 올라가서 확인해야 된다. 중간에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가지 정도요.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AP에 있습니다. 1가지.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1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임계치를 설정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이슈 사항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단말이 문제가 있지만 그 단말의 경유 시점인 어떠한 스위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3번, 뭐가 문제인지 뭐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느냐요. 전화가 옵니다. 무선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죠? 자, 시나리오 한번 가볼게요. 무선이 안 된다고 불만을 갖는 경우는 총 4가지 카테고리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무선에 접속이 안 되면 뭐 합니까? 전화하죠. 무선이 안 돼요. 맞죠? 자, 무선에 접속을 하고 인증을 안 했어요. 인증이 페일이 됐어요. 인증 서버가 이상해요. 인증 서버 경유기관이 이상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전화해서 무선이 안 돼요. 접속하고 인증하고 DHCP를 못 받았습니다. IP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 전화해서 뭐 하고요? 무선이 안 돼요. 그렇죠? 4번째 가보겠습니다. 접속하고 인증하고 DHCP 받았습니다. 근데 뭘 못할 경우? DNS 룩업이 안 될 경우. 그러면 난 네이버를 클릭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음을 클릭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전화기 들고 컴플레인 하죠. 무선이 안 돼요. 결론은 뭔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선이 안 돼요. 유명한 분이죠.
예.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 보험 가입하라시는 그분이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클래리티라고 합니다, 저희. 그래서 정확한 진단으로 빠른 회복을 약속합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딱 써 있는 멘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PPT에 꼭 저걸 사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클래리티에 사용을 해봤습니다. 왼쪽 보시면 4개의 신호등이 있어요. 4개의 신호등에 failure, 실패율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의 값은 지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왼쪽에 보면 4개의 신호등에서 fail이 여기 보십시오. DNS가 96%로 즉 DNS가 안 되기 때문에 무선이 안 돼요라고 할 단말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IT 담당자들은 뭐 합니까? 핑 쳐서 괜찮네요라고 하죠. 네. 이게 무선의 문제일까요? 무선의 문제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4가지 케이스 중에 단 하나, 첫 번째 접속이 안 될 때 무선 RF, AP 컨트롤러의 이슈일 겁니다.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단말부터 바텀업으로 쫙 보여주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까지 자세히 보여주네요. 이거를 제가 좀 더 손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동영상 클래리티를 딱 클릭했더니 4개의 신호등이 보입니다. 인증이 뭔가 반이 실패했고요. DNS 반이 실패했네요. 걸리는 시간을 봤더니 접속하는 데 문제없고 인증도 그다지 걸리는 시간이 없었지만 DNS는 2초가 걸립니다. 50% fail이고 2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이버를 쿼리를 할 때마다 2초가 걸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컴포넌트 쿼리할 때마다 2초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느리죠. 그리고 타임할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 리스트도 쭉 나오고요. 서머리에 보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용자 기반을 통해서 접속과 인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이언트 하나를 딱 방금 클릭했죠. 클라이언트 클릭했더니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고 그거의 OS와 언제 붙었고 어느 AP에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각 타임 테이블별로 소요한 시간을 디스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접속, 인증, DHCP를 한번 바꿔볼게요. 접속을 뺐더니 인증하는데 9초 걸렸습니다. 저 때는 분명히 인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RF가 아닙니다. 인증이죠. DHCP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DHCP 확인했을 때 왔다 갔다 했던 건 보이셨죠?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그동안에 지나갔던 AP의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AP를 경유를 해서 지나갔으며 그때 신호의 품질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를 상세하게 하고 있죠. PPT로 돌아가서 문제가 뭐하다라고 하면 신호등 4개 봐가지고 그걸 갖다 접근해서 확인하면 너무 심플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4번째, 무선 단말의 품질 측정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뭔가를 측정해 줬으면 하는 니즈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건데요. 시나리오 볼까요? 현장 출동합니다. 어떨 때? 안 될 때? 그러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조금 전까지 안 됐는데 네가 오니까 괜찮네. 이 말 많이 듣습니다. 와이프가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컴플레인 했더니 기사분이 딱 오시자마자 지금은 괜찮아요. 조금 전까지 냉동이 잘 안 됐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즉 출근 전에 품질을 측정하고 리포트를 받아봤으면 IT 담당자가 운영자가 출근하기 직전에 거기 인프라 현황을 쭉 해주고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아봤으면. 2번째, 네트워크 변경을 했습니다. 건물이 여러 개예요. 층이 여러 개예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럼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죠. 거기서 클릭하고 다녀야죠. 접속해봐야 되겠죠. 층이 한 층이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층이 여러 층이라면 힘들 것이고 접속 테스트 한 거는 제 단말로만 했죠. 여러 가지 단말로는 안 해봤잖아요. 어떻게 제가
확신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층별 품질 비교를 해서 몇 층 대비 평균 어떤 그 KPI 수치 대비 좋은지 나쁜지를 기준으로 잡고 그거의 층간 분석, 건물별 분석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신세틱이라는 걸 저희가 피처를 애드했고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RF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 섬이죠. 아까 그 했던 아르바 아일랜드에 들어가서 건물에 들어갑니다. 건물에 들어가서 두 개의 AP를 제가 설치를 했어요. 근데 AP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AP를 단말처럼 동작시켜서 측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를? 네 개의 신호등을. 그래서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잡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할 것인지 SSID는 어디에 붙고 AP는 어디로 붙을지 단말처럼 동작을 해서요. 그리고 인증 방식 5기가 패스워드 넣습니다. 그리고 DNS를 넣죠. DNS는 구글도 될 수 있습니다만 사내 DNS도 될 수 있고 어떠한 DNS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DNS 값에 대한 딜레이 타임, 페일리어 그 부분을 측정할 거고요. 그리고 핑 어디까지 핑 리스판스를 볼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전체 로딩하는 데 걸리는 시간, 사내 페이지를 로딩하는 걸리는 시간, 네이버를 로딩하는 걸리는 시간, 그리고 트레이스도 하고요. 스루풋도 측정을 합니다. 이 전체 시나리오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AP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단말처럼 지금 테스트를 시작을 한다는 거죠. 결과가 나왔죠. 각각의 값에 대한 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뭐지? 어디에서 테스트했지? 클릭했더니 그 층으로 갑니다. 심지어 지금 저희가 어느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임계치를 딱 적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DNS 룩업을 했는데 100ms가 통상적인 우리 회사의 KPI예요. 근데 이게 2배 수치 400ms가 걸린다. 그러면 나한테 이메일 줘. 테스트한 일반적인 테스트 리포트는 난 받아볼 필요 없어. 왜? 어차피 괜찮을 거니까. DNS 2배 걸리거나 DHCP 걸리는 시간이 2배 이상 걸렸어요. 그럼 나한테 이메일 줘. 출근하기 전에. 네트워크 작업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그죠? 자, 5번째입니다. 평범한 네트워크 구성도 말고 다른 기능 없나요? 구성도 많이 그리시죠. 그리고 구성도 지원하는 NMS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운영자 관점에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장비 찾기 힘들어요. 이렇게 단순한 구성도에서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장비가 많아지면 찾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장비 상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VLAN 정보를 구성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한번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토폴로지 기능이라고 했고요. 토폴로지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시로 데모 해야 되는 양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줌인, 줌아웃 되고 얘를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옵니다. 장비가 많은 경우에는 그 토폴로지가 자유자재로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주면 그 장비가 항상 센터에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르죠. 그리고 줌인, 줌아웃 전부 다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계속 디테일 정보가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시리얼 넘버부터 시작해서 폴더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볼 수 있죠. 그리고 폴더에 대한 내용, IP에 대한 내용, IP 클릭하면 그 장비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탑다운 방식이지만 바텀업도 되고요. 레프트에서 라이트, 라이트에서 레프트, 그 다음에 메시 방식으로도 되고요. 플랜트리, 이게 여러 가지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터를 걸었습니다. 필터를 걸었더니 AP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비에 등록된 장비를 상세히 볼 수 있으며 VLAN을 클릭했더니 바로바로 VLAN에 디스플레이가 되죠. 그래가지고 VLAN 2개를 한번 한꺼번에 나타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152번 VLAN, 여기서 152번 VLAN을 사용하고 있는 링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링크를 클릭하면 그 링크에 대한 스테이터스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링크에서 클릭하면 그 상세 정보까지 보이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위치에 그 링크의 그 인터페이스에 가서 어떠한 정도의 사용량을 보이고 있으며 그 스테이터스와 거기에 붙어 있는 단말과 스위치 링크
까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토폴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NMS만 사시면 공짜입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PPT로 돌아가서 6번째입니다. 이 말 많이 들었어요. AP를 한 10대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었는데요. AP를 한 1000대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 키워드 사용하지 않는 AP를 찾아서 재배치하고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확인해서 어떻게 할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HP 아르바 니네는 어떻게 해? 라는 거죠. 장비의 재배치, 설치 후 안 쓰는 AP, RF 문제가 있는 AP 상관 분석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스크린샷을 통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사용 채널 유틸라이제이션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Y축은 얼마나 많은 단말이 붙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4분위선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으로 딱 잘랐습니다. 즉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사용량도 많고 사용자도 많이 붙어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왼쪽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이쪽은 사용자도 없고 사용량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릴로케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AP 하나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디플로이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제가 이 상관 분석표 하나만 딱 스크린샷 했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는 벤더의 어떤 솔루션을 쓰고 계신다면 이 하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작업을 하셔야 되는지는 상상하시지도 못할 정도로 힘드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RF 캐피시티 봤더니 뭔가 이렇게 사용하는 양을 봤더니 2.4기가에 보이는 거고 5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 뭐가 있어. 그래서 줌인 했습니다. 여기 AP들의 하나하나 포인트가 다 AP들이에요. 리셋을 붙으면 리셋 전체 줌 아웃 되고요. 그 중에 AP를 하나 클릭했습니다. AP 클릭했더니 전체 사용량과 그 다음에 인터피어링,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트랜스퍼, 그러니까 TX 쪽이죠.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피어링 클릭했더니 그게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사용 중인 거 클릭했더니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TX 쪽 봤더니 사용하는 거 보여주시죠? RX. 즉, 이 AP의 경우에는 사용 자체가 많네요. 사용자는 별로 없는데 사용량 자체가 많았습니다.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사용자도 별로 없고 사용량도 별로 없는 AP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해서 이 어느에 있는 거 딱 클릭해봤더니 보이시죠? 그래서 줌인을 해봤더니 사용량도 없고 사용자도 없고, 즉 이 AP의 경우, 이 AP 1004번인 경우에는 리로케이션을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7번째입니다. UC, 그죠? Unified Communication. 품질 관리가 어렵다. 보이스 퀄리티에 대한 품질 관리가 되게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통화 품질 관리 어려운 것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통화 품질이 낮은 AP, 품질이 안 좋은 AP 바로 찾을 수 없을까? 그리고 통화했던 전체 리스트, FMC 하실 때 통화했던 전체 리스트를 한 번에 좀 엑셀로 받아가지고 관리할 수 없을까? 이런 니즈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UCC라는 탭이 있고요. 제가 일주일, 2주일 있습니다. 품질 상관 분석, 오른쪽으로 클라이언트 건강 상태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화 품질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클릭했더니 어느 AP에 붙어서 어떻게 사용했었고, 그리고 인증받은 거, 그리고 이벤트 관련된 거, 그리고 어떠한 OS와 그리고 와이파이 투 익스터널, 와이파이의 VoIP에서 밖으로 전화한 거죠. 그리고 필터를 해서 페어, 이분인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건강 상태가 나쁜 거, 좋은 거, 평균인 거. 그래서 클라이언트 상태가 나쁜 거를 확인했더니 OSX에서 스카이프 비즈니스 링크를 썼습니다. 링크를 써가지고 접속했던 이력, 아까 4가지의 신호등에 관련된 점유 시간이죠.
걸리는 시간 그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UCC를 보고요. 밑에 보면 장치들의 세부적인 환경 전체도 보이고 있고요. 통합 품질에 대한 부분도 좋은 거, 평균인 거, 나쁜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질이 나쁜 AP를 클릭해서 거기에 바로 들어가서 그 AP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AP에 들어가가지고 전체 품질 분석을 리스트업을 할 수 있고, 이건 분명 이 자체를 익스포트 해가지고 엑셀로도 보실 수 있고요. 푸어인 상태, 통화 자체가 별로 품질이 안 좋은 상태의 값을 세부 정보를 받습니다. 단말에서 AP에서 어떤 스위치에서 익스터널 쪽으로 갔습니다. SNR이 되게 낮았네요. 즉 신호가 별로 좋지 않았던 단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PP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데요. 8번째입니다. 에어웨이브.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이 솔루션의 이름이 에어웨이브예요. 근데 이 에어웨이브를 하나를 설치하고 단말이 아니라 관리할 장비들을 쭉 연결을 했습니다. 1000대가 넘어가고 2000대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또 하나 에어웨이브를 꼈어요. 그래서 또 관리해요. 에어웨이브가 멀티플하게 있게 되면 이거를 전체 데이터를 취합을 해야 되거나 이 전체를 관리해야 되거나 이 전체를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무엇인가가 센터, 헤드에서 전체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몇 개까지? 3만 대를, 3만 개의 네트워크 장비를 등록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에어웨이브 클래스 플랫폼이고요. 최대 5만 대까지 서드 파티는 등록할 수 있으며 서드 파티하고 아로바 장비를 같이 하게 되면 3만 대까지.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확장성이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항상 PT 할 때 one more thing 아시죠? 그래서 아이콘도 스티브 잡스 아이콘 넣었습니다.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요.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 세션을 더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무선랜입니다. 아르바 센트럴. 아르바 센트럴 이런 거 된다고 하는데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 샵에 여러 가지 멀티플 샵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CEO라고 생각을 하고 저랑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인데 매장 1, 2, 3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분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번 매장은 1000개, 2번 매장은 500개, 3번 매장은 300개. 사람 수가 1000명, 500명, 300명이 지나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번 매장 괜찮네. 왜?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방문자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다면, 즉 20%가 방문하고 40%, 67%. 매장 3번. 열심히 하고 있네. 지나가는 유동률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잘 매니지하고 있어. 야, 매장 1번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재방문하는 거를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방문 100% 하고 있어요. 너 매장 1번 단골 관리 잘하고 있구나. 매장 3번 너 단골 관리를 잘 못하고 있네.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 회전율이죠. 1시간, 5시간. 매장 3번은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오긴 하지만 단골이 없으며 회전율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방문, 충성도, 회전율. 그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 데모를 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데모에서는 동영상 켜주시면 동영상에서는 이 방금 얘기했던 프레젠스 방법뿐만 아니라 전체 플랫폼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크리스피 커피라고 하는 하나의 브랜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에요. 프렌치 커피에. 그래서 크리스피 커피에. 그래서 확인했더니 사용자가 1시간 그리고 3시간 하루 한 달 동안 사용자의 사용량 그리고 클라이언트 카운트 개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일주일 데이터도 보여줄 수 있고요. 단말을
현재 단말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의 리스트도 보여주고 있고 여태까지 붙었던 단말의 상세한 내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선 스위치에 붙었을 때 유선의 정보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RF 헬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괜찮은 상태인지 아닌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상세한 정보, IP 정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RF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프리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으면 유튜브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필터해서 할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 예를 들어 스트리밍이면 스트리밍을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무엇을 썼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필터링 되고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부분은 되게 쉽고요. 아르바 컨트롤러보다 더 쉽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신호등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클라우드 베이스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정보에 대해서 커넥티비티, 헬스 상태가 전체 평균이 84%고 접속, 인증, IP, 캡티브 포탈, 이거는 게스트 서비스고요. DNS 했던 성공률이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인증에 뭔가가 문제가 있네. 딱 클릭했습니다. 인증에 문제 있는 부분이 바로 표시됩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몰려 있다라는 거는 그때 이벤트가 되게 많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96% 맥 인증이 페일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인증한 거 DHCP만 보고 싶어요. DHCP 잘못 받았던 거, 문제가 있었던 거, 그리고 SSID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를 게스트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DHCP 100% 페일했던 것, 딜레이가 걸렸죠. 이 단말은 만약에 이 단말이 이 시점에 접속했을 때는 IP를 못 받았기 때문에 통신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방문 잡은색으로 가볼게요. 일주일 단위로 93,000개의 단말이 이쪽을 지나갔고요. 그 중에 94개의 단말이 3시간 단위로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지나간 단말뿐만 아니라 방문한 단말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동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니터링 세션 자체도 핸드폰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선 랜 플랫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IoT 모바일 퍼스트 플랫폼을 여러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 1분 정도 저랑 같이 정리하는 세션을 갖고자 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주제로 해서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리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99% 신뢰 구간 안에 있는가? 그리고 24시간 모니터링 하는가? VIP 단말 4개의 신호등이 있죠? 클래리티 명확하게 모호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스케줄링 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내가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자동으로 나한테 메시지 줬으면 좋겠다, 이메일 주고 얼럿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터치했고요. 그리고 토폴로지 얘기했죠. 그 다음 리로케이션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AP를 사용이 많은 공간으로 이동시켜서 장비에 재배치를 하는 부분에도 도움이 됐고,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스카이프, VIP 사용했던 거, 그리고 에어웨브 글래스는 3만 대의 디바이스를 3만 대의 네트워크 장비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통계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one more thing 해서 제가 아르바 센트럴 클라우드 와이파이를 터치했습니다. 제 PT를 보시고 만약에 인투이션, 이거 참 직관적인데 라는 키워드를 가져가셨다면 저 오늘 이 40분 동안의 세션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불만이 있거나 어떠한 니즈가 있거나 그리고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또는 기회가 하실 때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